테크노마우스 낙찰을 받고 그 관리사에 물어준 체납관리비가 관리사에 그 아시잖아요. 네. 저기 전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 낙찰자가 이제 특별 승계로 승계합니다. 그래서 테크노마트로 해서 물어준 체납관리비가 21억 정도. 잘 들으셔야 되세요. 그 처음에 취득 낙찰 받았을 때 취득세를 4.8% 내잖아요. 내고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에 이제 여기 관리사가 전 소유자가 이제 그 체납한 관리비가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이제 소송을 한 게 한 10건 정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토탈 100점 100패 했어요. 그리고 물어준 체납관리비가 한 21억 정도 됐어요. 그래가지고 21억을 물어주고 나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관리회사가 여기 낙찰받아서 체납관리비 물어준 사람들의 리스트를 몽땅 이제 광주구청에 넘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체납관리비만큼에 대해서 다시 추가로 취득세를 이제 부과해라. 그렇게 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선생님 그 경매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경매가 좋은 게 그거거든요. 100억짜리가 어떤 이유 때문에 10억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100억은 간대가 없고 낙찰가가 취득세 그 저기 네, 과세 표준이에요. 그런데 뜬금없이 이제 저기 추가로 취득세를 2번 내라 그러니까 낼 수가 없잖아요. 2019년 일인데 그래서 이제 걔가 뭔 소리냐. 이제 광주구청이 이제 대고 뭐 소리를 막 질렀죠. 그랬더니 민원이 들어온 거니까 부과를 안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말이 되냐, 왜 근거도 없이 부과를 하냐 그랬더니 해야 돼요. 담당자 안 그러면 제가 징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안 지어버려요. 광주구청 그 재산세 담당자를 일단 내시고 소송하세요. 그래서 이제 소송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소송 들어갔는데 이게 참 이제 우리가 얼마를 냈냐면 1억 그 추가로 낸 게 1억 600을 냈어요. 1억 600. 그래서 1억 1000 정도 돌려받았거든요. 가상니까. 1억 600을 돌려받았는데 일단 그래가지고 내고 난 다음에 조세심판원에 일단 내고 난 다음에 조세심판원에 이의신청을 했어요. 우리가 졌어요. 조세심판원에는 이제 저기 변호사비 안 내고 그냥 이의서만 내가지고 해서 졌어요. 그래서 이제 1심에서 이제 서울중앙법원에서 붙었는데 행정법원에서 붙었는데 졌어요. 그리고 이제 고등법원에서도 졌어요. 우리 변호사 얘기로는 이게 부당하다고 자기도 생각을 한대요. 뭐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 입장이고 이제 끝나고 저도 언제 이런 걸 해보겠어요. 두 번 다시 할 일은 아니에요. 절대 할 일은 아닌데 그 끝나고 나서 이제 변호사가 하는 얘기가 그 국가에 한 번 낸 세금은 개인이 그 부당 환급 소송에서 돌려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거의 불가능하다. 결국 이 대법원에 가서 이제 이겼습니다. 근데 뭐 내가 이긴 게 아니라 이길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무 과세 근거 없이 이제 과세한 거거든요. 결정문을 읽어보실 일이 아니고 이제 하나 말씀드릴 건 뭐냐면 취득세는 이중 납부를 안 해도 된다. 이게 요 소송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 같은 뭐 경매를 한 사람이 먼저 대법원 판례 한번 만들어 보겠어요. 근데 그 의미는 있습니다. 확실히 취득세는 2번 부과를 안 한다. 완전히 결정을 났고 그래서 이제 광진구청이 받아갔던 취득세는 다 돌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503페이지에 보면 원금이 1억 100이네요. 네, 원금 1억 거기 505페이지에 보면 원금이 1억 100이니까 4.8%를 역산해서 보면 한 20억 정도 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원금이었고 가상금까지 해서 1억 600만 원 돌려받았어요. 다 돌려받았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하나 분명한 거는 부가 취득세는 이제 이중 부과를 안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로 확정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그 정도로 이제 끝내고 239페이지부터 한번 봐봐보세요. 자, 요거는 이제 예습 좀 해주시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요. 2000-432 요놈은 이제 아주 잘 써진 배당표예요. 그러니까 그 배당 첫 번째 페이지에 사례로 올려놓은 거는 요놈은 아무 쟁점이 없어요. 배당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배당 그대로 그냥 쓰시면 돼요. 하나도 어렵지 않으세요. 완전히 배당 그 초보자들이 배당표가 우리가 말했던 아까 책 앞부분에 있었던 배당 순서가 1에서부터 배당 순위까지 그렇게 배당 내리기 할 때 경매 비용, 최우선 배당, 순위 배당 합니다. 거기까지 아주 잘 써진 배당표예요. 굉장히 잘 써진 배당표에서 조금만 하시면 공부하시면 되죠.
뭐가 중요하냐면 우경이하고 그 박금순 씨하고 좀 잘 비교를 해봐 보세요. 우경이하고 박금순이하고 비교를 해보면 자, 박금순이는 선순위 임차인이고 우경이는 후순위 임차인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다 소액인데 소액 못 받고 난 나머지 금액은 박금순이는 인수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우경이는 이제 명도 나갑니다. 이제 그거 그래서 그 뒤에 배당표가 실제 있으세요. 배당표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이제 배당표를 보시면 그 배당표 그 채권자들 한번 보시면요. 정진 씨 한번 봐보세요. 정진 씨를 보면 어떻게 났냐면 그 1위 6위 이렇게 났어요. 배당 순위에 보면 1위 6이라고 써놨잖아요. 1위는 뭘 것 같으세요? 그렇죠. 소액. 그러니까 6위는 뭐냐면 순위 배당에서 6번. 그래서 이제 옆으로 가서 보시면 쭉 111 했던 사람들 소액 배당만 받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김지현이를 보면 1번으로 소액 받고 4번으로 이제 순위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김지현 씨를 잘 보면 번호 1번으로 소액 1,200을 받았고, 그죠? 받았고, 번호 4번으로 800만 원 더 받았습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준성이는 어떻게 돼 있냐면 번호 1번으로는 1,200을 받았고, 번호 5번으로는 700을 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지현 씨가 순위배당 4번, 이준성이 순위배당 5번, 맨 앞으로 가서 지영진 씨가 순위배당 6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243페이지는 요놈은 이제 굉장히 좀 복잡하세요. 뭐가 복잡하냐면 어렵지는 않았는데 요놈에는 봐봐보세요. 그 제가 낙찰받았던 그 물건인데 선순위 임차인이 있고 후순위 임차인이 있어요. 선순위 임차인 중에서도 전액 배당받는 사람이 있고 전액 인수시키는 사람이 있고 소액 배당만 받고 인수시키는 사람이 있고 후순위 세입자로 가서도 소액 배당만 받고 많은 사람도 있고 또 소액 배당만 받고 명도당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한 6가지 종류로 이렇게 나누어줘요. 그래서 찬찬히 해보시면 쓰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앞에 배당표보다 약간 복잡하세요. 그리고 이제 꼭 그 뒤에 보면 245페이지, 47페이지까지 가서 배당표가 있으니까 꼭 공부를 해주시고요. 안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이해가 잘 안 되세요. 그 다음에 255페이지로 가서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깡통 물건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요놈도 보면 거기 뒤에 256페이지 그림에 보면 그 2층이 2,500으로 되어 있잖아요. 2층이 2,500이 뭐냐면 박경준이 한번 봐보세요. 박경준이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선수인 세입자인데 확정일자가 있는데 뭘 안 했냐면 배당 요구를 안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선수인 세입자인데 낙찰자가 인수했다. 여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이 박경준이가 4,500에 이제 그 배당 요구를 안 하는 바람에 낙찰자가 인수했다 그랬잖아요. 잘 보세요. 나중에 배당 쓸 때 말씀드릴게요. 그럼 박경준이가 배당 요구를 안 해서 이쁠까요? 아니면 안 해서 미운 놈일까요? 그렇죠. 안 해서 이쁜 놈이세요. 안 해서 이쁜 놈이세요. 뭔 말이냐면 만약에 박경준이가 배당 요구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낙찰 가격이 4,500 낙찰 가격으로 더해지는 거예요. 1억 3,200이 박경준이가 배당 요구를 안 했으니까 4,500만 원만큼 생짜로 인수를 하니까 그만큼 낙찰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잘 보세요. 이광선이가 4,500을 배당 요구를 해서 다 받아갔어요. 근데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이광선이가 배당 요구를 안 하고 낙찰자한테 그냥 인수하는 선순위 임차인이었다면 어떻게 되냐면 4,500만 원 때문에 낙찰 가격이 9천만 원 떨어집니다. 그게 무엇이었어요? 자, 1억 3,200이 낙찰 받을 때하고 9천에 낙찰 받을 때하고는 어떤 게 더 유리하다? 9천에 낙찰 받으면 훨씬 유리하다. 그리고 다시 아까 취득세 얘기도 들려드렸는데요. 만약에 거기 이제 박경준이한테 그 4,500 인수한 거는 나중에 매입원가에 넣어준다 안 넣어준다? 양도세 계산할 때 넣어준다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만약에 이광선이가 배당 요구를 안 했다 그러면 낙찰 가격이 얼마나 떨어지냐면 9천으로 떨어져요. 이해하셨죠? 근데 이제 다시 그럼 김대호도 배당 요구를 안 했다고 가정했지만 안 했다고 가정을 하면 낙찰 가격이 4,700을 빼면 거의 낙찰 가격이 4,000으로 떨어져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조재근까지 만약에 배당 요구를 안 했다 그러면 낙찰 가격이 2천만 원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선순위 세입자가 많아서 인수합니다라는 물건에 대한 시각을 바꾸셔야 된다는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인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나쁘다? 좋다. 훨씬 좋아.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10억짜리 물건에 예를 들어서 9억에 낙찰이 된다. 90%에. 그 물건에 선순위로 8억의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서 8억을 다 인수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동네 아주머니는 안 온다니까. 생각해. 이 아주머니한테 자 이게 좋은 물건인데 10억짜리인데 이제 90%의 낙찰이 고급인데 자 물어줄 돈이 8억이고 1억만 있으면 낙찰 받거든이라고 설명을 하면 이 아주머니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전혀. 그러면 일단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그래요. 근데 이제 정말 혼신을 다해서 진심으로 설명을 하면 어떨 것 같아요. 한참 전화를 하고 있다 툭 끊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저놈이 나를 말아먹으려고 달라는 거예요. 아니죠. 생각해보죠. 10억짜리가 90%의 낙찰이 돼서 인수 하나도 없이 9억이 낙찰받는 물건보다 8억을 인수해서 1억이 낙찰받는 물건이 훨씬 좋고 경락융자를 받습니다. 그래도 훨씬 뭐 한 달 이자를 내든 두 달 이자를 내든 훨씬 덜 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이렇다면 이놈은 뭐 3천에 낙찰 받습니다라고 얘기하고 50% 경락융자 받습니다 하면 1,500만 융자만 받으면 되잖아요. 1,500만 원은 카드 3개만 긁으면 돼요. 선수인 세입자가 그런 놈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마인드를 바꿔주셔야 돼요. 그게 안 바뀌면 중딱이 안 돼. 선수인 세입자가 많은 물건이 좋다. 그러니까 왜 좋은가는 책을 통해서 계속 물건 분석을 해보면서 고민을 해보면 오늘 보이는 날이 오세요. 안 오면 올 때까지 공부하시면 돼요. 아셨죠? 꼭 그렇게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62페이지는 요거는 이제 저거예요. MPL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쭉 더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65페이지 보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용산 원호료에 경매 물건 하나 있었다고. 이거예요. 이게 안 팔았으면 참 좋은데 여기 어디냐면 서울역 서부역 거기 만리동 올라가는데 용산 기지창 바로 위에 한진 택배 큰 데 있는 바로 거기. 그러니까 이 만리동 거기 송기정 기념공원에서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마포로 가는데 거기 한겨레 신문사 올라가는 그 환일고등학교인가 그 산꼭대기 있는 거기 있었던 거예요. 뭐 옛날 얘기합니다. 용산에 26평짜리 주택을 얼마에 낙찰받은 거예요? 7,500만 받았다니까. 이거 지금 10억 돈. 10억 돈. 근데 지금도 동네는 그 모양이에요. 달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옆에 올라가는 옛날에 그 조폐공사 자리 거기만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옛날에 그 조폐공사가 일제시대 때 그 조폐공사가 송기정 공원 바로 앞에 있었어요. 빨간 벽돌로 있었는데 그 자리만 지금 재건축해가지고 굉장히 그 주상복합 비싼 걸로 들어가 있고 지금 여기는 그대로 있어요. 그 이제 266페이지 보니까 2003년에 제가 낙찰받은 거 맞잖아요. 267페이지는 자 이제 배당표로 요놈은 비율 배당을 하셔야 돼요. 책에 써놨잖아요. 267페이지가 이제 배당표가 좀 이해가 되시면 상당한 정도 공부를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시면 배당표가 있어요. 이제 그 268페이지에 보면 그다음에 260페이지에 보면 배당표가 270페이지까지 배당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71페이지는 2001년에요. 그 사당동이 화양리. 이건 이제 우리 후배가 낙찰을 받아가지고 제가 저거 했었던 물건인데 이건 뭐냐면 토지 별도 등기 있는 부동산. 이거 그 뭐 말인지 아시죠? 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은 토지하고 건물하고 등기부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하고 그 저당권 설정일자가 다를 때 배당을 어떻게 하는가 아시죠? 그 토지 별도 등기 있는 등기 경매 물건일 때 배당을 그렇게 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붙여서 274페이지도 토지 별도 등기 있는 물건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까지 배당표 274페이지 배당표까지 써주시면 굉장히 배당표를 잘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깡통 물건 정도까지는 이제 그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그 회기동 그 경희대 바로 앞에 있었던 그 경희오리온 바로 이쪽에 있었던 그 다가구 주택이었습니다. 이거 낙찰 받으러 지금도 생각나요. 북부법원에 갔었는데 이때 DJ가 이제 평양 가서 평양 그 순안공항에서 김정일이라고 만날 때 이제 그 빨간 카페트 깔아가지고 이럴 때 입찰을 갔는데 이제 그걸 이제 텔레비전 중계해 주잖아요. 볼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기 북부법원 안에 그 구두 고치는 아저씨 텔레비전 요만한 거. 그 구두 고치는 아저씨, 구두 닦는 아저씨 텔레비전 요만한데 사람들이 창고만 던져놓고서 딱 그거 보느라고
개찰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텔레비전 보느라고. 나중에 경매회장이 와서 입찰하신 분 들어오세요 소리 지르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그랬었던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요런거 봐보면요. 토지 별도 등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봐보시면요. 274페이지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손을 써놨는데 그 세시적으로 보면 토지 1순위가 93년 11월 15일 토지 2순위 저당권이 95년 3월 18일 돼 있는데 그 경매제는 어떻게 되냐면 그 건물 등기부예요. 그래서 1순위가 98년 1월 8일 그다음에 2순위가 98년 1월 8일이 되잖아요. 그 무슨 말이냐면 토지 1순위는 93년이고 건물 1순위 98년이잖아요. 그럴 때 그 세입자들이 93년하고 토지 등기부하고 토지 1순위하고 건물 1순위하고 그 사이에 들어있는 사람이 선순위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토지 저당권으로 기준을 잡으면 후순위고 이해하셨죠? 그 사이에 낀 사람들이. 근데 건물 등기부로 잡으면 선순위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 별도 등기 있었을 때 어떤 쪽이 먼저인가 토지 등기부가 먼저는 그걸 맞추 기준으로 해서 선순위 후순위를 가리는가 아니면 건물 등기부를 기준으로 해서 선순위 후순위를 가리는가가 이제 중요하다. 써보세요. 써보시면 이해가 좀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배당 사례표는 일단 요거는 말로 해서는 안 되고요. 오늘 것까지는 선생님들 일단 해보시고 좀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그렇게 하고 다음 주 그러니까 다음 5시 반부터는 그때 말씀드렸던 홍진달 사무장님이